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내 1호 티소믈리에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의 정승호 대표와 말씀 나눕니다. 정승호 대표는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일의 압박 속에서 차의 느림과 여유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차에 빠져서 유명한 차 산지를 찾아다니며 차를 공부했고 마스터 인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년 전 국내에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을 설립해서 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차는 이것저것 섞어서 블렌딩해서 마시는 재미도 있고요. 불면증, 불안감을 해소해주기도 하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차도 있어서 알수록 매력 만점이라고 합니다. 차의 세계 정승호 대표와 얘기 나눕니다. 네, 정승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나라에 티소믈리에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국내 1호 티소믈리에이신데 그럼 이제 대표님이 1호시니까 1호는 누가 줬나요? 사실은 티소믈리에라는 단어 자체를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사실은 처음에는 저를 티 마스터 1호라고 부르셨다가 아무래도 제가 마스터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여기에 맞는 단어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티소믈리에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업군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출하게 됐습니다. 예. 그 외에 와인 소믈리에 하면 그 와인의 맛을 감별하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추천해주고 이렇게 음식하고 또 연결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티 소믈리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티 소믈리에도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은 저희가 티 테이스팅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차를 감별하기도 하시는데요. 감별 쪽보다는 차의 다양한 향미를 느끼는 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차는 이런 향과 맛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가면서 그것들을 채워가는 과정이 티소믈리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져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차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호성, 사람들마다 보면은 같은 차인데 어떤 사람은 좋아해, 어떤 사람은 싫어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의 향미에 대해서 알아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차를 좋아할까, 어떤 사람이 어떤 차를 싫어할까에 대한 것들도 알아가면서 차의 다양성, 메뉴의 다양성들을 갖춰가는 것들이 티소믈리에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티소믈리에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과정 중에는 저희가 티 테이스팅이라는 과정을 매 회차별로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처음에는 차에 대한 종류를 제대로 알자. 그래서 차의 종류별로에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차의 메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얘네들이 쪼개져서 나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첫 부분에 하고요. 그다음부터는요. 어떤 한 산지를 놓고 굉장히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저희가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얘네들을 바라보면서 차를 마셔야 되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다뤄야 되는 산지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부터는 산지에 대한 경험들도 이제 쌓아가시면서 이제 차에 대한 경험들을 이제 넓게 쌓아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업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책들도 발행을 해서 간접적으로도 경험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가 하려고 치면 끝이 없겠는데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는 차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티소믈리에가 사람들한테 맞는 차를 찾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티 블렌딩 요즘 또 섞어서 드시기도 하고
티 코디네이팅 교육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예.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응용이라고 보시면 맞는데요. 네. 티 소믈리에는 전반적인 차에 대한 이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파트에 원래는 티 블렌딩이라는 파트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지역의 특징으로 팔리는 차의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지역들끼리의 특징들을 혼합해서, 그래서 혼합해서 만드는 차가 티 블렌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블렌딩이 붙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의 메뉴가 엄청 다양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기호들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별로 찾는 스타일들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이 티 블렌딩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티 블렌딩에 대한 도전들도 많이들 하고 계셔갖고 예.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들을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갖고 있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는 시그니처 티 블렌딩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찻집이나 카페 가면 그렇죠. 거기에 시그니처가 나와요. 시그니처가 있죠. 예. 그리고 보통은 클래식이라 그래갖고 수백 년 동안 흐르면서 메뉴에 완전히 세팅된 친구들이 클래식 블렌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아무튼 이 블렌딩의 세계들은 요즘에 워낙 다양한 도전들을 또 조화들 하시다 보니까 많이들 도전들 하고 계시고요. 근데 차만 마시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푸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음식이랑 그게 같이. 이제 그래서 이런 티 코디네이팅이라고 이제 부르는 분야도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냐 술하고 어울리는 음식에서 페어링 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 말하자면 티와 어울리는 그런 음식도 이렇게 궁합도 찾아주시는 맞습니다. 네네. 거네요. 궁합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분야는 티 베리에이션이라 그래갖고 이거를 응용 메뉴들 같이 만들어갖고 요즘에는 카페들마다 자기만의 그 티 베리에이션 메뉴들을 또 만들어서 선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티 칵테일이라고 예. 알코올까지 집어넣는 이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티 소믈리에 연구원을 통해서 배출한 티 소믈리에가 몇 명쯤 되실까요? 대략 수천 명입니다. 네. 예, 그 인원으로 치면은 지금 저희가 거의 한 15년 가까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다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몇천 명 정도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요. 예. 네, 또 각자의 브랜드들을 만드신 분들도 있고요. 네. 또 각자의 티 카페들을 만드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호텔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티 섹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를 또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요즘에는 원래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했었는데 이 티 메뉴들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들 있어갖고 요즘에 다양한 분야에서 티 소믈리에들을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우리 정승호 대표님은 국내 1호 티 소믈리에십니다. 오늘 전문가에게 나에게 맞는 차 선택법하고 마시는 방법을 조금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녹차, 홍차, 백차 이런 건 다 차나무에서 나온 거다. 뿌리는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차나무가 아닌 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원래 차나무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는 전통차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마셔왔던 차야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게 녹차나 홍차나 우롱차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차나무가 아닌 다른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차를 대신해서 마셨어라고 해서 대용차라고 불러왔었습니다. 대용차 중에서는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마시고 있는 게 허브티 같은 것들이 허브 계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과일 계열들이 가장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도 차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보리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보리차는 곡물차에 들어가는데요. 네. 특이하게 우리나라 쪽에 조금
요 자리를 잡아 있는 게 곡물차고요. 네. 또 특이한 거는요. 한방차, 이런 인삼차 같은 한방차가 있고요. 외국 사람들이 쌍화차 그렇게 좋아한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 이렇게 문화가 바뀌면서 생긴 대용차가 우리나라에선 특이한 분야가 곡물차 그리고 한방차가 있었는데요. 요것도 사실은 고려까지는 우리가 전통차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조선 때 전통차를 말살하는 정책을 우리가 취합니다. 그러면서 서민은 곡물차, 그리고 임금님은 인삼차를 즐기는 대용차 시장으로 돌아서면서 특이하게 조선 때는 술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먹으니까 그게 술로 갔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네. 대표적으로 산업혁명 때 술에 대한 이런 피해들이 생기니까 시간대별로 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차에 마시는 문화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술로서 생기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차를 즐기던 문화에서 갑자기 술로 즐기는 문화로 바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가 마시는 차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가 물처럼 마시는 뭐 보리차, 옥수차, 뭐 메밀차부터 시작해서 뭐 모과차, 유자차, 뭐 생강차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 그래서 네. 차나무로 만드는 차에 대해서 조선 때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렸고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경시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기타의 차들이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생겨나게 됐군요. 네, 원래는 우리는 마시는 그 습관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그게 바뀌게 됐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차례라는 단어입니다. 차례. 네. 예. 보통 차례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뭐 추석 설날에 네. 그 제사처럼 조상님께 드리는 차례가 떠오르죠. 네. 근데 차례 때 뭐를 사용하시죠? 술. 그렇죠. 예. 그게 대표적으로 곡주로 바뀐 우리의 문화고요. 차를 가지고 예의를 표시해라는 단어인데 차가 없어진 거죠. 그 말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지금 처음이에요. 근데 연결시켜서 많은 차와 사람들이 연결시켜 본 적이. 차례인데 차나무 차를 쓰고 예의 예자를 썼는데 왜 차가 없고 곡주로 우리가 그거를 예를 갖추지라는 거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는 차가 굉장히 차가 가까웠었던 민족이었는데 그게 바뀌게 되는 사건이 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차례 지낼 때는 차를 한번 가지고 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 술이 약하셨는데 네.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항상 네. 농담처럼 그러게요. 차례 지낼 때마다 그런 이제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곡주로 바뀌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습니다. 예. 네. 그 나한테 맞는 차가 있고 아닌 차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차가 때로는 약대용으로 먹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그 조합들이 있을까요? 네, 차는 네. 오랫동안 중국에서도 약이라고 하는 분야로서 수천 년을 성장해 왔었고요. 네. 그냥 처음부터가 중요하게 소개가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약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는 우리 몸의 여러 분야에서 좋은 분야들을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로 하다가 네.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생활 속에 오면서 음료라고 하는 시장으로 이제 자리를 네.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형차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역할들을 대신해 라는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엔 그 대형차의 시장도 차가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효능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리를 네.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제일 차가 갖고 있는 효과, 옛날부터 우리한테 알려진 효과는 심신 안정적인 효과. 네. 이게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자리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한테 했었던 거는 이런 소화작용, 그리고 혈액순환, 그리고 우리 몸에 뭔가 이렇게 나쁜 것들을 빼주고 좋은 것들을 순환시켜주는 순환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차라고 하는 거는
체질별로 약간 성격들이 다르다 보니까 예. 본인한테 맞는 차들을 접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면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내 몸에 약과 같이 보약과 같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네. 반대로 나하고 체질이 잘 안 맞아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피하면서 다양한 차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피하면서 다른 내 몸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마셔보면 몸의 반응을 느끼실 수가 있을 그럼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 얘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특이하게 카페인적인 요소로만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차한테도. 네. 하지만 카페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커피에 있는 성질이야라는 단어거든요. 카페인이라는. 네. 그래서 차는 카페인적인 요소인 테인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차를 그냥 카페인적으로만 나한테 반응하나 안 하나만 보시는데 사실은 차는 L테아닌이라고 하는 우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가 얘를 지배하면서 카페인적인 요소인 테인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냥 나한테 맞는 분야의 차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다양하게 접하면서 그것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차의 카페인 성분과 커피의 카페인 좀 다르다는 얘기 완전 들었어요. 다릅니다. 예. 네, 커피는 지용성이고요. 네. 얘는 수용성이고요. 네.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한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심하게는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차가 그냥 우려진 차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분의 1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차 안에는 아까 얘기한 대용차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아예 없는 차의 종류들도 있다 네, 보니까 네. 아주 갓난 아이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도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차의 종류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는 먹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차를 잘 우리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안 지키는 부분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은요. 네. 시간입니다. 아, 사실 그거 오래 담그면 좋은 줄 알고. 네. 저도 약간 찔려요. 네. 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오래 담그면 좋은 줄 알고의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용차 중에서 곡물차하고 한방차는 오래 담가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습관들 때문에 다른 차의 종류들도 오래 담그면 좋은 줄 아는 습관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녹차, 우롱차, 보이차 같은 차나무로 만든 거는요. 네. 오래 담그면 담글수록 무슨 차만 즐길 거냐면 씁쓸하고 떨떠름한 차밖에 못 마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 몇 분 좀 정해주세요. 네, 보통은 네. 내가 거기에 정말 민감해 하면은요, 2분 안에 끊으시는 게 좋고요. 네. 내가 조금 그거에 익숙해 하시면 한 3분 이내로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보통 분들은요, 그냥 그거를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담가놔요. 왜 담가 놓으신 다음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왜 이렇게 차들이 다 씁쓸하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씁쓸한 성질은 원래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질이라서 네. 우리 몸에는 좋습니다. 근데 입에는 씁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차를 시작했던 중국에서도 처음에 차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야라고부터 네.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을 알고 얘를 어떻게 달아서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라는 거를 연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랫동안 담가 먹는 게 몸에 좋은 것들이 나오는 네. 거야라고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가 시간을 안 지키고 먹게 되는 그래도 그런 몸에 문화들이. 나쁘진 않다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네. 그 몇 번 정도까지 우려 먹어도 되나요? 네, 요것도 예. 약간 차의 성질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즐기시는 거는요, 한 2-3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거는 3번째부터 벌써 되게 옅어져 갖고 네. 조금 못 먹는 것들도 있고요.
보이차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내포성이 강하다 보니까 7번, 8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롱차 같은 경우는요. 비슷하게 한 6번, 7번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요거를 보통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포성이 강한 차가 있고요. 내포성이 약한 차들이 있어서 네.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한 2-3번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차를 권해주시겠어요? 대표적으로는요. 불면증에서는요. 아무래도 이런 안정에 특화되어 있는 차들이 조금 있는데요. 일반적인 차인차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카페인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까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대표적으로 안정에서는 카모마일이라고 하는 차, 이런 차들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하고요. 네. 또 안정에서 굉장히 좋은 차 중에 하나는 많이들 모르시던데 레몬 버베나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요. 레몬은 알겠는데 네. 버베나. 예, 요거는 하나 붙여갖고 레몬 버베나라고 해서 예. 하나의 그냥 식물인데요. 레몬 버베나라는 식물. 네네네. 근데 요거는 프랑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즐기는데요. 그쪽에서는 베르뱅이라고 부르는 차인데요. 굉장히 우리 몸을 안정시켜주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되지 못했을 때 그런 차들을 추천해 줘갖고 네. 예,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그런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가 카모마일이나 레몬 버베나 이런 차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블렌딩이 이제 유행이니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왜 우리 청취자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블렌딩 궁합이 있으면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들 이제 추천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안에 히비스커스라고 하는 차들도 이렇게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차라서 요거는 약간 신맛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확 갈리거든요. 근데 얘를 혼자 싱글로 마시게 되면 너무 신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블렌딩을 하는데요. 살짝 로즈잎 같은 거를 섞던지 아니면은 이런 과일 같은 것들을 섞어서 블렌딩해서 마시면 신성질이 살짝의 단성질하고 만나갖고 훨씬 더 단성질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블렌딩을 해서 즐겨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이어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차 있을까요? 워낙 유명한 다이어트 쪽으로는요. 사실은 일본에서는 우롱차가 젊은 여성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롱차가 다이어트에 상당히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네. 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이 즐겼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벌써 한동안에 굉장히 많은 유행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하게 보이차가 다이어트에 좋아라고 또 이렇게 알려졌던 적도 있고요. 네. 또 차가 아닌 차 계열 쪽에서는 이렇게 마테차 요게 이제 또 다이어트에 좋아요라고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무에서 나오는 차의 계열 쪽에서는 우리 몸에 이런 기름진 것들을 좀 빼주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홍차들 같은 경우도 그냥 네. 적당한 양으로 즐기게 되면 좀 체중 유지에도 좋은 효과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요즘 그래도 MZ세대들이 차를 찾는 MZ세대가 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차 소비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차에 네.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동안에는 커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가 아예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차에 대한 관심.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차에 대한 관심을 갖나라고 보면 그들이 봤을 때는 커피는 그냥 굉장히 단조로운 음료로 바라봅니다. 근데 커피는 나의 개성을 대변해 줄 수 있어라고 이해들을 하고 있고 네. 나한테 맞는 차들을 찾기 위한 움직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뭔가
차를 즐긴다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 훨씬 더 어린 친구들이 요즘 그들이 쓰는 단어로서 힙하게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 보이는군요.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에서 지금 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네. 우리나라 요즘은 이제 뭐 K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차의 경쟁력, 우리나라 차 산업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차 산업 자체에서는 상당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차의 종주국인 중국이 바로 옆에 있고요. 1000년 가까이 차를 굉장히 많이 애용한 일본도 있고요. 차에 대표하는 나라에 딱 우리는 센터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외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 K 열풍뿐만 아니라 KT에 대한 열풍도, 그러니까 관심도 네. 의외로 높다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이 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꼬로 우리의 그냥 소비 문화라고 이제 이해를 해왔던 것들을 조금은 벗어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옛날을 우리가 이렇게 묵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통은 전통인 거지만 사실은 지금은 다른 쪽의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네.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차가 그 나라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네. 주변에 차를 나오는 나라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패키징만 넣든지 블렌딩만 새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네. 그들한테 아주 모던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고부가 가치로 팔고 있고요.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문화가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어필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우리 거라고 하면 너무 전통에 하는데요. 전통을 새로 해석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그 능력을 조금은 인정해주고 그들이 새로 해석하는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틀 동안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 차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처음으로 티소믈리에 자격 제도를 도입한 국내 1호 티소믈리에 한국티소믈리에 연구원의 정승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